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역학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가죠. 자, 클라지우스 부등식이 기술하는 요 연력학은 몇 법칙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클라지우스 요 서술인데요. 이 클라지우스의 그 서술은 열은 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스스로 흐르지는 못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연력학 2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에요. 요 클라지우스의 그 이론은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못한다는 거, 그걸 갖다가 주장한 사람이죠. 다음 32번 가죠.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60도 경사진 직경 10cm 원간에서 물의 출구 속도가 7m/s죠. 최고 높이 요 H에서 물기둥의 직경이 어떻게 되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 노즐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즐의 요 직경이 얼마냐면 10cm라고 주어져 있죠. 여기서 물을 갖다가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을 뿜어냈는데 이런 식으로 물기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각도가 여기 수평면으로 했을 때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 속도가, 요 각도가 얼마라는 거냐면 60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쪽으로 7m/s죠. 여길로 7m/s로 물이 올라가고 있고, 이 수평면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죠. 이 각도는 지금 60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 높이에서 이 최고 높이, 여기서 물이 이쪽으로 갈 때 이 직경이, 물의 이 직경이 D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노즐에서의 유량을 우리가 Q1이라고 하고요. 요 물기둥 최고 높이에서의 유량을 Q2라고 하면 유량은 서로 같죠. 유속은 다르더라도. 그래서 Q1의 요 유량은 유속 U1에다가 단면적 A1이죠. 자, 그럼 Q2는 유속 U2에다가 A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U1은 단면적은 U1 곱하기 여기에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U2 곱하기 A2, 여기에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 물기둥의 직경에 요걸 D2라고 하죠. 요게 자승하고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U2라고 여기서 요거는 우리가 U2라고 했을 때 수평면에서 U2는 요게 지금 U1이죠. 7m/s가 U1에다가 곱하기 코사인이죠. 코사인 60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직각일 때 이 부분이 Y, 여기가 X, 여기가 Z라고 했을 때 요걸 세타라고 하면은 요 X라는 것은 Y의 코사인 세타고, 요 Z는 빗변 Y의 사인 세타죠. 이건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건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일반 수학의 기초죠, 기초. 그래서 이쪽 수평면으로 유속은 빗변의 유속에다가 코사인 60도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미지수가 U1만 남죠. 그래서 U1에 곱하기 4분의 파이에 D1의 제곱. 자, U2는 요걸 그대로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해요. U1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0.5예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파이의 D2의 제곱이죠. 자, 여기서 같은 거는 다 소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유원 서로 같죠, 이거. 서로 없앨 수 있죠. 양쪽 같으니까. 자, 4분의 파이도 서로 같으니까 이거 없앨 수 있죠. 결국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D1의 제곱은, 근데 D1도 지금 값을 알고 있죠. D1이 지금 몇 cm예요? 요 노즐의 직경이 10cm죠. 그래서 10cm의 요거 제곱. 요 놈은 코사인 60에 곱하기 D2의 제곱이죠. 여기서 D2의 제곱은 10의 제곱을 코사인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럼 양쪽에다 루트 씌워주면 D2가 여러분이 나오는 거죠. 자, 양쪽에 루트 씌워주면 D2의 제곱의 루트니까 그냥 D2가 되는 거죠. 자, 루트 코사인 60도분의 10의 제곱 100이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14.14cm가 나오죠. 요거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또. 그래서 맞는 답 14.1 해서 2번이 바로 답이죠. 다음 33번 가죠. 자, 33번은 유체의 그 부력을 설명한 건데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어떤 이런 그 바닷물에 이런 그 뭐 배가 떠 있다, 아니면 이런 그 직육면체 이런 게 뭐 가라앉아 있다, 예를 들면. 그럼 요만큼 물이 배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요 배제된 요 물의 무게하고 부력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력을 우리가 FB로 표기하는데요. 요 놈은 이게 유체잖아요, 물이. 바닷물. 뭐 물도 상관있고, 뭐 바닷물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소금물도 있고, 여러 가지죠. 요거는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요 잠긴 부피 있죠? 요 잠긴 부피. 요게 바로 부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요 무게 있죠? 뭐, 무게. 요 놈은 요 물질, 뭐 나무면 나무의 비중량이에요. 비중량. 물체의 비중량. 여기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해주면 그 물질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력하고 무게는 같아요. 그래서 요 어떤 물질, 요 부력이라는 것은 그 물질에 의해서 배제된 요 물의 무게와 같은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가장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4번 가죠. 자, 34번은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 맞아요. 그래서 여기 정합비열이 있는데 이 정합비열 우리가 CP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 정합비열은 정합이라는 건 일정할 정자죠. 압력이. 요거는 압력이 일정할 때 비열이죠. 그 다음에 요 CV 볼륨의 약자인데 요거는 정적비열이라고 그래요. 이 정적비열이라는 게 이게 부피적자죠. 부피가 일정한 상태예요. 즉 최적이 일정할 때 비열이죠. 그래서 이 정합비열이나 정적비열은 다 온도하고 압력의 함수로 볼 수 있다는데 이거는 온도만의 함수예요. 온도와 압력이 아니고 오로지 온도만의 함수로 볼 수 있어요. 압력하고는 관계가 없죠. 정합비열은. 압력이 일정할 때니까 압력은 함수로 볼 수가 없고 오직
온도만의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 맞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볼 수 있는데, 이 엔트로피를 우리가 델타 S로 표기해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쪽으로 흐른다. 예를 들면요. 자, 커피가 여기 있어요. 따뜻한 커피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점점점 떨어져 가지고 차가운 커피로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반응이라고 해요. 가반응. 한쪽,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걸 반대로 가는 걸 역반응이라고 그래요. 자, 엔트로피는, 자, 여러분이 차가운 커피가 그냥 놔두면 따뜻한 커피가 되나요? 이건 안 되죠. 겨울철 같은 경우. 근데 따뜻한 커피는 차가운 커피가 시간이 지나면 가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수치로 나타난 게 엔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항상 역반응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자발적인 변화죠. 이런 건 비가역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엔트로피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볼 수 있는데, 이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크고 가반응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압비열은 온도만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35번 가죠. 자, 35번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인데, 우리 흑체의 요 복사 에너지, 이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복사 에너지를 2로 나타내는데, 요놈은 이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 여기에다가 단면적, 또 여기에다가 절대온도 있죠? 절대온도의 사승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절대온도를 상수 C에다가 시간 T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절대온도의 사승의 비례니까 요거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에다가 T의 사승이니까 단면적은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시간에 따라 T로 주어진 게 T가 C의 루트 T죠. 요거의 사승이에요. 자, 요거는 시그마 C의 사승. 자, 루트 T의 요거의 사승은 어떻게 돼요? 요게 2분의 1승이니까 T의 4 곱하기 2분의 1승이죠. 루트가. 그럼 결국 뭐예요? T의 자승이라는 거죠. 요 놈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C의 4승에 T의 제곱.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이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36번 가죠. 자, 질량, 유량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량은 질량, 유량이 있고, 그 다음에 중량, 유량 있죠. 그 다음에 용량, 유량. 그래서 질량, 유량은 Q는 M 바로 표기하죠. 요거는 킬로그램 퍼 세크죠. 요거는 단면적 유속에다가 요 질량이니까 밀도를 곱해줘야 돼요. 자, 중량, 유량을 G 바로 표기하죠. 중량이니까 무게죠. 무게는 포스를 써주죠. 세크는 A, U에다가 여기서 비중량을 곱해주는 거죠. 자, 용량, 유량을 Q 바로 표기해요. 요거는 세제곱 퍼 세크죠.
요놈은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질량유량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질량유량 m바는 단면적 4분의 파이에다가 75mm니까 0.075m죠. 요거의 제곱. 유속이 2m/s. 밀도.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물. 자, 물이니까 지금 kg/s니까 요 물의 밀도는 1000kg/, 세제곱이죠. 그래서 1000을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요게 요게 세제곱, 미터/s죠.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곱하면 세제곱이 되니까 요 세제곱이 없어지고 kg/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8.84 kg/s가 바로 질량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질량유량, 중량유량, 용량유량 구하는 공식 다 정리를 좀 해놓아야 되고요. 그래서 37번 상사의 법칙이죠. 요 상사의 법칙. 그래서 요 상사의 법칙 세 가지죠. Q, H, P. 유량, 양정, 동력이에요. 그래서 나중 유량, 나중 양정, 나중 동력이죠. 그래서 요놈은 처음 유량, 요거는 처음 양정, 처음 동력. 요거에 N1분의 N2, 회전수의 B죠. 요건 1승, 2승, 3승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임펠러의 그 직경은 안 주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유량을 물어본 거죠. 여기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여러분이 풀면 돼요. Q2는 나중 유량은 처음 유량이 지금 얼마예요? 0.5죠. 자, RPM 처음에 1000rpm, 나중 rpm이 2000rpm, 2배가 된 거죠. 1000분의 2000이죠. 2배가 됐으니까 1세제곱 분이 되는 거죠. 2배가 된 거예요. 2배.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암산해도 되는 문제고요. 다음에 38번 가죠. 자, 38번은 유체가 쉽게 여러분 소방호수 생각하면 돼요. 자, 소방호수 이렇게 돼 있죠. 이 끝에 뭐가 있어요? 여기 연결 금속구 있고 여기에 노즐이 있죠. 이렇게 노즐. 지금 여기 물이 방사가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요 호수를 이렇게 꺾었다고 가정을 하죠. 사람이 꺾어서 이걸 이 위쪽으로 방사를 하면 이렇게 요 세타를 갖다가 점점점 크게 0도에서 90도까지 세웠을 때 물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쪽 방향으로 받는 힘, 요걸 X, 위쪽으로 받는 힘을 Y라고 했을 때 X하고 Y는 어떻게 되겠냐? 다 증가가 되죠. 여기로 받는 힘은 호수를 갖다가 꺾어가지고 세울수록 여기서 받는 힘은 더 커지겠죠. 이 위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둘 다 증가한다.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이걸 금방 생각하면 돼요. 호수를 갖다 쏟아서 90도까지 꺾었을 때 받는 압력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즉 X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건 수직 방향으로. 그 다음에 39번 가죠. 자, 39번은 수차의 이론 출력이에요. 수력이죠. 수력이. 수동력. 지금 수동력을 물어본 거죠. 자, 수동력 킬로와트는요. 그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에다가 Q 세제곱 퍼 세크 여기에다가 전량정 H 미터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대로 갖다 다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여기는 지금 물이죠. 물이니까 비중량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 자, Q는 20이죠. 20 세제곱 퍼 세크죠.
자, 양정은 65m, 낙차죠. 65m. 여기서 여러분 단위 한번 잘 보세요. 요 미터의 삼성 없어지죠. 자, 그럼 남는 단위가 킬로, 뉴턴, 미터, 밑에는 세크죠. 요거 계산하는 게 12740 나와요. 자, 그럼 단위 여러분이 뉴턴 미터가 뭐예요, 이게 줄이죠, 줄. 자, 그럼 이거를 12740 킬로 줄 퍼 세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줄 퍼 세크라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와트잖아요, 와트. 자, 킬로 줄 세크는 이건 킬로와트죠. 이게 와트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킬로줄 퍼 세크가 이게 바로 킬로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수동력은 그냥 RQH, 그 다음에 그 축동력은 효율로 나눠주면 되고, 그다음에 모터 동력은 효율로 나눠준 거에다가 전달 개수 K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RQH로 하면 돼요. 근데 요 R의 단위가 물 같은 경우는 9.8 kN per 미터에 3승 대입하면 되죠. 킬로그램 퍼 세제곱으로 하면 1000을 갖다 대입해줘도 답은 똑같아요. 이거는 상관은 없어요. 자, 40번 가죠. 자, 40번은 여기 공동현상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 자, 이 공동현상이라는 것은요, 여기 수조가 있겠죠. 그럼 여기 펌프가 설치되어 있다. 자, 이쪽에서 흡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 후트밸브고, 자, 여기가 토출축이에요. 자, 여기 배관이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를 설치해요? 물올림 탱크 설치하죠. 이 물올림 탱크 왜 설치해요? 여기를 항상 물로 채워두기 위해서 물올림 탱크, 물을 갖다 여기서 항상 공급을 해주죠. 그런데 이 공동현상이라는 것은 이 안에 물이 없거나 아니면 이 수도가 너무 높아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펌핑을 못하면서 펌프가 공회전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 소음 진동 발생해요. 당연히 양전곡선이 떨어지죠. 당연히 효율도 한참 떨어지는 거죠. 증가가 아니고 효율 곡선이 감소가 되죠.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심할 때는 양수 불능이 되는 거죠. 펌프의 기세 침식. 펌프에 보면 여기 임펠러 있죠, 임펠러. 자, 임펠러 보면 여기 물 안내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는 가이드. 베인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물 안내 날개. 요 물 안내 날개가 여기가 곰부가 생겨요. 막 침식이 생긴 거죠. 임펠러에. 그래서 펌프의 요 깃이라는 건 물 안내 날개하고 같은 거예요. 깃.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동현상 방지 대책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